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금요일 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죠. 마녀의 날이다라는 이유로 빠졌다 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차트로 증시를 해석하는 저로서는 생각보다는 하루에 뺀 폭이 크다는 것 말고는 오늘은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날이다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FOMC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어 가는데 FOMC에서 금리 동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금리 동결을 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 이유도 봐야 하겠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유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디젤 값도 오르고 있고요. 요즘 이곳 저곳에서 임금 상승을 원하는 파업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카드 회사까지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PS, 페덱스에서 배송비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네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말한 2%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된다면 왜 하는 것일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지난번과 같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은 아니고 금리를 인상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또 지켜본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 동결을 한다. 금리 인상을 쉬었다가 가도 인플레이션은 알아서 떨어질 거라서 동결한다.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질 조짐이 보인다는 말처럼 들릴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을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경제가 안 좋아질 듯 하거나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라, 지금은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결은 후에 인하를 고려하게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동결을 하는 것인지도 우리도 알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통해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좋을지 아니면 안 좋아질지를 확인하는 시간표를 가지려는 시간 벌기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해석은 기관들이 만드는 주가 움직임으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부분의 뉘앙스나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면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당장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동결한 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실업률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짐이 나타나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아직 11월 FOMC까지 갑작스레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걸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갑작스레 어딘가에서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난 1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못 보신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꼭 지켜봐야 하는 것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조금만 더 오르면 주위에서 난리를 칠 거고, 추가적 상승을 더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과 증시에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 지금은 조금 더 상승폭이 남아있어서 올라가도 되지만 꼭 내려와야 합니다. 계속 관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FOMC의 내용도 보겠지만 그 내용을 소화를 하는지 못하는지는 증시의 주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저는 차트로 뉴스의 중요도를 해석을 할 겁니다. S&P 500 선물은 4,559가 말씀드렸는데 목요일은 뚫었었죠. 금요일에 위에서 머물러야 좋은 흐름이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4,559간을 다시 넘겨줘야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4,559간은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보는 자리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보고 있던 자리가 15,700구간이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은 뚫지 못했죠. 15,700구간이 4,550구간과 같은 자리라 보시면 되는데 4,550구간에 S&P 500 선물이 올라서 머물고 나스닥 100 선물이 뚫고 따라가 주었다면 증시에 좋은 상승 시너지가 나왔을 것이고 호재 뉴스들이 많이 부각되고 나왔을 텐데 중요한 자리였는데 아쉬운 증시였습니다. 저도 기대는 했지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추가 상승을 더 할 거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자리이기에 차트상 쉬운 구간이라 해석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는 긴 음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시작을 할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은 뭐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보면요, 지표를 뭐 정확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지표로 인해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도 보면 예상하고 실제하고 뭐 이렇게 뭐 차이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볼 필요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시작하면 내리네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적으로는 내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내려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위쪽에 51선 위에서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PPI나 CPI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4444나 지수 주가 위에서 지표가 발생이 되면 그렇게 최악으로 나쁘지 않거나 뭐 좋으면 좋은 건데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죠. 하여튼 그냥 무조건 나쁘게만 최악으로 나쁘게 나오지만 않으면 그냥 좋게 해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악재가 호재가 되거나 그리고 또 많이 내려가면 호재가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어정쩡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증시적으로 보면 4444라는 구간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51선 이 하얀색까지 위에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쪽에 다가가는 4550짜리 이 구간이 지금 서 있죠. 4550이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또 있던 자리고요. 그래서 4444짜리 4550짜리. 근데 이 구간은 지금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 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가 터져도 그렇게 잔잔한 이게 만약에 음봉이 쭉 터져도요 상관없어요. 그냥 위쪽으로 해서 너무 과매수권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터져도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음봉이 터진다? 음봉이 터진다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스텝이 더 중요해요. 그냥 오늘 지표가 나와서 이 지표가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지표가 정할 수 있다는 폭은 오늘 하루 만에 나올 수 없다는 게 많이 상승을 해줬고 우선은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렇다고 뭐 정말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갈 수는 없고요. 왜냐면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해석이 정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는 어렵다. 나올 수도 있지만 항상 여지는 있지만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이 눌린 구간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되는 게 아니고 악재가 그렇다고 굉장히 서프라이즈 있고 호재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악재도 아니고 그냥 밋밋한 해석들은 그냥 주가를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이 길게 출현한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 없다. 내마녀의 날이다라고 하는데 뭐 항상 변동성이 심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anyway 오늘은 마녀의 날인데 뭐 어쩌라고.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떨어지면 떨어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4444 구간은 이제 멘탈 자리. 전에는 전저점을 내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4444 자리를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4444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의 4444 자리는 4500 구간. 외우기 쉽게 4500 구간. 4500 구간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악재가 부각이 되거나 지금은 위에 저항이 세기 때문에요. 고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처럼 단기 하락 추세에서 중기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듯이 단기 하락 추세가 이제 위쪽으로 주가가 상승해서 끝나는 부분에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건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호재가 터졌어. 호재가 터져도 되게 밋밋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악재가 터졌어. 하지만 지금 주가는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악재 같은 경우도 그냥 소소소소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대신에 지금은 고점 윗구간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악재가 소소소하게 지나가고 호재도 소소소하게 지나간다면 뭐예요? 주가는 그냥 내려가요. 왜요? 심리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지? 그리고 뭐 호재도 부각이 되지 않네 하는 이런 기대감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그냥 주가는 이유 없이 떨어져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고점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소소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떨어지고요. 월요일날 떨어져도 4,50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신경 쓸 건 없다. 넷플릭스 뉴스도 나기 전에 제가 급락 차트라고 말씀드린 점 기억하세요? 애플 급락 차트다, 넷플릭스 급락 차트다. 저는 넷플릭스가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고 CFO가 이렇게 말할지도 몰랐어요. 몇 주 전부터 넷플릭스와 애플은 급락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급락이 나온 애들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계속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증시적으로 보면 지금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악재가 뭐 악재처럼 발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악재가 조금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울 것 같은. 그렇다고 막 끌어내린다? 그건까지 신경 쓸 건 없고요. 저는 차트와 주가의 기준으로 증시 상황
뉴스, 심지어 FMC까지 해석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주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니 제가 보는 주가를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S&P 500 선물은 4444 구간 밑으로 하락 후 반등이 없으면 악재가 하나 둘 튀어나올 수 있고 목표 주가 상향이나 파트너십 이런 쓰잘데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식하는데 혼동을 만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은 15,180부근입니다. 이 구간까지는 하락을 하더라도 증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273구간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 구간이라고 하는데 S&P 500 선물의 4,550구간 같은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하락 시 271 구간까지 마지노선이니 하락하게 된다면 265 조금 더 멀게는 260까지 열리니 271 구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를 알려드려도 계속 신경 써서 보는 연습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IONQ입니다. IONQ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중소형주는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비나이다 해도 못 올라갑니다. 증시에는 원리가 있거든요. 호재가 터져도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밈 주식이면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러니 지금의 하락에 종목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증시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증시가 올라가고 좋은 증시가 와야 올라갑니다. IONQ는 14불 80, 15불 구간 잘 보시고요. 만약 그 구간 아래로 내려가고 지수들이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10불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알아두시고 증시 상황에 따라 구간은 달라지니 지수를 같이 보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는 100% 개인의 책임임을 말씀드리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결전의 날이다 하면서 FMC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FMC가 있는 수요일은 제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방송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수가 밑으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멘탈 잡으시고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그 후에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